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작 들어가기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소비자의 선택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지금 시간에는 수요에 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합니다. 자,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소비자가 이왕이면 가장 바람직한 최적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소비자 선택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너 뭘 알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리가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퉁 해서 가격이 싸면 물건을 많이 사고 비싸면 덜 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게 되면 나도 거기 소비에 따라쟁이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한 유행 효과, 그런 거 관련된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먼저 우리 1절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선택과 여기 나와 있는 수요 살펴볼게요. 자,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보시면 우리 9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앞장에서 김군 같은 경우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를 결정할까? 통당 가격이 2만 원일 때 12통을 소비하려고 하다가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걸 살펴봐요. 자, 그래서 우선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 주인공이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이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컨슈머라는 소비자는요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자신의 소득 이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정된 용돈으로 이게 한정된 소득으로 아니 물건 사기 전에 여러분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지? 이게 내가 카드 한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요.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돼. 경작에선 이 행복을요. 유틸리티라는 효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 묶음을 소비해서 얻는 만족의 크기를 우리가 행복 아니면 유틸리티, 효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맥스 효용을 U라고 많이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단락, 자, 최적 선택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효용, 소비를 했을 때 얼마나 만족을 누리게 되는가, 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둘째로 소비자가 상품 구입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소득 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여러 상품 묶음이 있어요. 바구니에 요런 바구니, 요런 바구니, 다양한 바구니가 있을 때 어떤 바구니를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가 그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바구니가 우리가 상품 묶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커머디티, 번들 하는데 그냥 커머디티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묶어 놓은 것을 상품 묶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러한 다양한 상품 묶음 중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주어진 소득 내에서
어떤 바구니를 선택할 때가 가장 행복이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가? 네, 그런 게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의 지금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93페이지 가보시면 가격에 대한 정보도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그것까지, 시장에서 나의 소득이 얼마인가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입했을 때 가장 만족이 극대화되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거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3페이지 가보시면 효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효용 중에서 이렇게 토탈 유틸리티 해서 총효용이라고 합니다. 주로 U라고도 쓰고 아니면 토탈 유틸리티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떤 상품을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총효용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 한 단위에 해당하는 한계라는 말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한계라는 것을 마지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총효용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걸 약자로 앞자를 따면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품이 Q라고 할게. 그러면 상품을 하나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위에 나와 있는 총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니 그게 바로 한계 효용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은요, 표에 나와 있는데 9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도 나와 있고요. 이러한 표가 담겨져 있어요. 잘 보실까요? 아이스크림 소비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으니까 총 효용이 빵이죠.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20, 두 개 먹었을 때 39, 점차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했을 때 요거를 Q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게 총 효용이 됩니다. 각각의 소비량이 증가했을 때 총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총 효용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게 한계 효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 자,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안 먹다 하나 추가로 먹었어. 그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 20만큼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먹었어. 1에서 2로. 그때 여기 20에서 39로 이렇게 19만큼 증가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한계 효용해서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계 효용은요, 이렇게 체감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요. 그래서 물 한 컵 주세요. 물 마셨을 때 만족이 엄청 높아. 근데 한 잔, 두 잔 계속 마시다 보면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줄어들지. 갈증이 해소되니까. 그러다가 계속 5잔째 마셨는데 더 주세요. 물 먹고 싶다며. 그래서 강제로 막 주면 고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물고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졸려요. 1시간만 자면 될까요? 그래요. 1시간 주무세요. 일어났어. 꿀잠이지만 1시간 더 자면 그것도 행복하지만 계속 잠을 잘 때 얻게 되는 만족은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그렇게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점차 이렇게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얘기하고요. 여기 보세요.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4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효용이 얼마만큼씩 커지는가 나타낸 것을 바로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라 하고요. 표를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체감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를 했는데 만족이 더 증가해. 뭐가 있을까?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지. 뭐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마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자꾸
처음에는 마약을 했을 때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해? 라고 하다가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약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10만원 100만원 돈을 따지면은 엄청나게 이제 만족이 큰가 봐. 아무튼 그런 특성이 있긴 하겠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거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를 때 첫 번째 잔의 생수는 매우 큰 만족감을 주는데 똑같은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으로 갈수록 만족감은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속 물을 마시다 보면 추가적인 한 잔의 물이 만족감은커녕 불쾌감까지 주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물린다, 질린다 이런 표현도 쓰겠네요. 네, 그렇게 쓰게 되는 그런 상태 까지 갈 때까지도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95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을수록 더 좋다. 우리가 더 모아 더 베터 해서 다다익선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96페이지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과 책 그렇게 두 개 같이 소비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상품 묶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있고 책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우리 거기 표를 보시면 96페이지에 소비량 한 통 거기 또는 권 돼 있는데 1번, 2번부터 15번까지 번들이 있습니다. 표 4-2 96페이지 찾았죠. 거기 아이스크림의 개수와 책의 개수가 거의 담겨져 있는데 각각에 대한 그게 바로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걸 볼 건데요. 이게 최적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 경작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되게 많으면 선택이라는 문제가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 다 사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뭘 선택이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을 해. 왜 고민을 하죠? 그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희소성. 자원이 뭐라고요? 돈 이런 거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자원이 소득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선택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합쳐서 예산 제약이라 합니다. 버제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요 예산 제약은 주어진 소득 범위 안에서 상품을 소비해야 된단 말이죠. 주어진 용돈, 월급 안에서 소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책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줄. 자, 소비자로서 김구는 97페이지 첫 번째 줄. 소비 생활에서 나오는 효용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상품의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효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담으면 되게 좋아. 무한정 많이 담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그가 구입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고요. 이처럼 용돈, 소득의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산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품을 소비해서 이때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식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익숙하게 해주시죠. 맥스, 맥시마이제이션, 유틸리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김군이 최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의 용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식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 이게 제약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을 예산 제약식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제약식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용돈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자,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가격이 15,000원이야. 15,000원이고
책 한 권의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 김군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아이스크림하고 가격이 15,000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소득 30만 원. 요거는 자, 1.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는가랑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책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짜리 책을 몇 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예산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만 구입한다 그러면 책의 소비량이 빵 하면은 할 수 있겠죠. 30을 1.5로 나눠주면은 아이스크림만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구입을 하나도 안 한다 할게. 그럼 아이스크림에다가 소비량이 빵이라 할게. 0을 넣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고요. 요거는 책의 소비량이야.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빵 이렇게 되면 책 10권을 소비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그렇게 구입 가능한 상품 묶음을 여기다 쭉 이렇게 나열을 해 주려고 합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 안에서 소비 가능한 한 상품 묶음 그게 나와 있는데 어떤 상품 묶음을 선택할 때가 제일 좋은가 보면요. 여기 상품 묶음 A, 아이스크림 20통, 책 빵. 아이스크림 B는 18개, 책 하나. 그러니까 책이 3만 원이니까 이렇게 가면 3만 원짜리, 여기 살짝 보세요. 3만 원짜리 책을 한 권 더 추가한다고 할게요. 추가시. 자, 이 김구는 소득이 30만 원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담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통을 빼야 되는 거죠. 추가시 1.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아이스를 2통 이렇게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교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환해야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바구니에다가 책 한 권 담으려고 그래. 내가 30만 원 다 써서 용돈 30만 원 다 써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3만 원짜리 책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앞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15,000원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다 책을 하나 담으려면 15,000원짜리 하는 아이스크림을 2개 덜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을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30만 원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경제 언론이나 미시경제학에 예산선을 그리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직관적인 개념만 잘 보세요. 98페이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줄 최적 선택의 내용. 소비자는 예산 제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효용을 가능한 한 크게 하려는 의도에서 특정한 상품 묶음을 선택하는데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이와 같은 선택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능한 한 상품 묶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 때가 효용이 가장 커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3만 원의 용돈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상품 묶음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A, B, C, D부터 K까지 있는데 D, E, F 여기 요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는요. 아이스크림 14통하고 책 3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I는 아이스크림 4통, 책 8권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선택했을 때 가장 만족이 큰가?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앞에 거기 보시면 앞에 우리 총효용 그게 표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96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 표가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각각의 아이스크림 요 표를 잘 보시면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총효용은 증가하지만 약간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책도 총효용이 증가하지만 약간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한 총 효용을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살짝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D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럼 아이스크림 14개, 책 3개 이렇게 되면 D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14개, 책 3개 이렇게 되면 아이스크림, 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쉽게 설명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보세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자, 아이스크림 14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스크림에 따른 총 효용이 189고요. 책을 3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얻게 되는 효용이 84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총 효용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스크림 14개에서 얻게 되는 게 189, 책 3권에서 얻게 되는 게 8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각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품 묶음들. 자, 9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D라는 14개, 3권 했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총 효용의 크기를 계산을 해봤어. 273이야. E라는 아이스크림을 책을 1권 늘리고 아이스크림을 2개 덜어내는 E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했더니 총 효용이 282야. 오케이? 단위를 그냥 유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품 묶음 중에서 어떤 상품 묶음이 가장 총 효용을 극대화시킵니까? 보면요. 여기 285가 제일 크잖아. 여기 F라고 F. 요게 바로 뭐라고요? F가 바로 효용을 선택 가능한 상품 묶음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99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효용이 극대되는데 우리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99페이지 세 번째 줄.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효용의 크기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효용 극대화되는 상품 묶음을 간단히 좀 찾을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최적 선택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 선택을 할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F라는 10통 5권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요.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야. F에 해당하는 아이스크림 10통과 책을 5권 선택하는 이 조합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데 좀 뭔가 심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얻어낸 효용 극대화 조건은 지금 단계에선 이 정도만 봐주시죠. 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과 책의 한 개 효용 비율이 가격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결론입니다. 10통째 아이스크림이 가져다주는 한 개 효용이 11유틸. 여기 앞으로 가서 다시 보시면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게 총 효용이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한 한 개 효용 여기 표현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한 거 거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한 개 효용이 10일이고요. 5권째 죄송해요. 책입니다. 자, 5권째 책이 가져다주는 한 개 효용은 22유틸 이렇게요. 아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1대2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 가만히 보니까 1대2의 관계가 가격사의 가격 비율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이죠? 책의 가격이 2배 비쌌어. 그래서 책의 가격이 30,000원이란 말이야. 요거랑 좀 뭔가 일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특성을 끄집어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위에 분자는요. 아이스크림이 주는 한 개 효용입니다. 얘는 한 개 효용 이렇게 쓸게. 마지널 유틸리티 아이스크림. 이해되세요? 22는요. 책의 한 개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책
요 비율이야. 요건 어떻게 돼? 밑에 3만원과 15,000원 이거는 15,000원은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의 가격 프라이스라고 P라고 쓴 거야. 그리고 요거는 네 책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9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그 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0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상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요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렇게 쓸게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한계 효용을 요건 이제 교환 법칙으로 바꾼 거야, 자리를. 얘를 1, 2 보내고 얘를 1, 2 보냅니다. 자, 그래서 저 15,000원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22가 뭐야? 그래, 책의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3만원이 뭐야? 그쵸? 책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바로 우리는 최적 선택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아이스크림 1원당 한계 효용. 자, 각 상품에 지출한 돈 1원당 한계 효용이 같도록 소득을 조정하게 되는 거야. 소득 내에서.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뭐라고? 요게 1원당 그 의미야. 요게 아이스크림 1원당 한계 효용이 책 1원당 한계 효용과 같을 때, 그래서 요걸 이름하여 1원당 각 단위당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을 때, 균등할 때 균등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할 때 최적이다. 이해 가세요? 자, 거기 그래서 10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요거 되면 어떻게 돼?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아니, 내가 1원을 투자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성비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에 1원을 투자했고 책 가격으로 나누니까 1원을 투자했는데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일 때가 훨씬 더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럼 1원을 어디다 투자해야겠어? 아이스크림에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등호가 이거라면, 자, 천천히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라면 내가 1원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을 늘리고 책에 대한 소비량을 줄이는 거야. 이게 되어야 하고, 따라오셨죠? 되어야 하고. 여러분, 요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런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한 단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우리 다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잖아. 많이 소비하면 그 한 단위당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소비를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책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면 이때는 책에 대한 한계 효용이 증가합니다. 왜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 여기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한계 효용이 떨어지고 책에 대한 한계 효용이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소비하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책은 이제 내가 소비량을 줄이니까 한계 효용이 올라가. 그래서 언제 멈추냐면 얘네들이 같을 때 이러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 스톱해서 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 많이 할 때 계속 할 거고요. 원론에서 더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미시경제 이런 거 할 때도 예산성과 뭐 무차별 곡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시험 보기 뭐 한 3시간 남았어. 자, 이 소중한 3시간 남은 거를 1시간은 투자하려고 하는데 경제학 공부에 투자하려고 그러고 1시간은 뭐 회계학 공부에 투자하려고 한다 해볼게요. 근데 경제학 점수가 만약에 1시간 투자하게 되면 3시간 중 1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투자. 그랬을 때 경제학 점수가 만약에 플러스 5점 오르는데 회계학은 3점 올라. 그럼 여러분 어디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디다가 공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은 거야? 아, 경제학 과목에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시간 투자했을 때 추가적인 회계학 점수는 3점인데 경제학 점수가 5점이다. 그러면 경제학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이것도 그 원리야. 근데 이제 투자하게 되면 경제학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점수가 점차 떨어지게 돼서 만약에 점차 계속 투자했더니 플러스 2가 됐다 할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머지 1시간은 회계학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해 가십니까? 천천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고 밑에 예컨대 해가지고 1원을 어디다가 투자하는가 해서 효용값을 가지고 0.5 유틸만큼 올라가고 0.3 유틸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균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요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101페이지 보시면은요. 밑에 생각해 봅시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나와 있고 뷔페 식당에 갔을 때 생각해 볼게요. 처음엔 제가 만약에 뷔페 식당 가서 탕수육이 좋아서 탕수육을 자꾸 먹었어. 근데 이제 질리는 거야. 이제 한 접시 더 뛰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 접시를 더 풀 수 있어 거기에. 그럼 탕수육 하는 게 나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탕수육 말고 회가 있어. 회를 하는 게 더 나을까? 그래서 탕수육은 질려가지고 이제 탕수육보다는 회를 먹는 게 낫다. 한 접시 더, 한 숟가락 더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언제가 균형이 되는 거냐면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뭐 회를 먹던 탕수육을 먹던 나한테 동일하게 되면 그때가 스톱! 바로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1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각 상품을 사기 위해서 쓴 마지막 1원이 가져다주는 한계 효용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 이게 바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거기 두 번째 단락도 체크해 보시죠. 최적 선택의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갖는 직관적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는데 이 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김건의 경우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쓴 마지막 1원과 책을 사기 위해서 쓴 마지막 1원이 자신의 효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을 합리적 선택에 이루고 있는데요. 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해 두시면 충분한 것 같고요. 밑에 생각해 보기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3절의 가격 변화의 효과.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